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정가직설에서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과제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확하게 129일 남았습니다. 출범까지. 강원도의 개정안을 보면 조문이 23개에서 181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자,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좀 말씀 부탁합니다. 일단 여러 장을 보면 이제 규제 완화에 관한 4대 핵심 규제 완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략산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요구를 했던 어떤 사업의 특례에 대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행정이나 재정이나 교육에 대한 이제 특례 규정을 둔 바가 있습니다. 네. 특징적으로 보면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목표하는 바를 한 번에 이번에 담으려고 애썼다라는 부분이 네. 돋보였고요. 그리고 방법적으로 보면 어떤 지원위원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원 발의를 통한 일회적 그리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을 시도를 도모를 한다라는 측면이 특징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다만 지금 상당수의 조문들이 제주특별법에 있는 조항 외에 새로운 사항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조항들을 과연 입법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충분할지 네. 그리고 방법론 쪽에 있어서도 지금 이 강원도의 어떤 일방적인 요구, 어떤 정책 제안 수준에 있는 사항들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네. 그랬다고 봤을 때 기존의 의원들이나 국회나 아니면 정부 부처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지 다소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네. 본다면 정부 부처나 의회에서 자신들이 패싱당했다라는 어떤 네. 느낌을 받았을 때는 강한 네.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염려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의원 발의를 이제 다음 주에 이 181개 조항을 130여 개 조항으로 축소를 해서 개정을 해서 전면 개정안으로 허영 의원이 다음 주에 이제 대표 발의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제 허영 의원을 야당인 허영 의원한테 이제 대표 발의를 시키고 네. 정부의 어떤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원도 실세 정치인들이라든가 네. 어떤 현 정부의 어떤 실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초당적 협력의 모습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안의 의미와 의의를 먼저 좀 살펴보자고 한다면 말씀하시긴 하셨지만은 주되게 산림, 환경, 농업, 국방 관련된 4대 핵심 규제의 안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강원도의 미래 전략 산업 그리고 행재정적, 교육 특례 5개 분야에 이르러가지고 무려 181개에 대한 조문들에 대한 그 개정 작업이 나섰는데요. 이게 2차 개정 작업이지 않습니까? 1차 개정 작업은 지난해 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강원도에서 요구한 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가 정말로 커다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들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한다면 강원도의 이번에 그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비전을 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게 벌써 세 번째 바뀐 거거든요. 아무래도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 광역 단체에서도 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특별시만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강점들, 가령 평화랄지 통일일지 녹색이랄지 이 생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 통해 가지고 강원도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통과 과정 속에서 다른 지자체하고의 갈등이랄지 충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또 놓여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미래산업 국제도시 이 비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좀 구체화됐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정안에 그럼 어떻게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국방 문제, 군부대로 인해 가지고 많은 발전과 규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접경지역 일대의 내안을 보면은 상당히 진보적인 안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가령 현재의 민통선 같은 경우는 10km 내에 접경으로 되어 있는데 5km까지 올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의도 면적이 한 140여 곳에 달하는
그 거대한 면적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된 개발 권한을 국방부에서 강원도지사에게 넘기고 네. 이와 관련된 특히 관련된 그 비용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게 무상량에 하거나 아니면 우선 매수권을 주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매우 주목되는 부분들이고 또 김진태 지사의 제1공약이기도 한 이 반도체 이 클러스터 설립과 관련돼서도 이 네. 법조안에 명시를 했어요. 근데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네. 이 물 관리된 부분들하고 폐수 처리된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부분들 보자 한다면 물 관리 총량이랬지 또 오폐수 처리 같은 경우에도 특례 조항을 넣어가지고 네. 도지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댐 같은 경우에는 댐에 관련해서 수익금을 강원도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명시돼가 있어가지고 네. 뭐 이대로만 실시된다고 한다면 강원도의 커다란 변화들은 네. 수반할 걸로 좀 보이는데요. 문제는 현실성이 될 것이다. 현실성. 국회 통과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하고 다른 시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견제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국회 통과의 가능성을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이제 초안이죠. 뭐 법률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그냥 단순 초안인데 네. 이 보통 이제 그 수용성의 문제로 따졌을 때 이제 수용 거부 사유로 보통 보면 이제 그 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이 된다라든가 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라든가 뭐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이제 권한 이양을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중앙정부는 어쨌든 권한을 주는 것을 어떤 자치권의 회복이라는 접근보다는 시혜적인 이양이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안에서 중앙정부 그리고 특히 지원위원회가 발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족할 예정이었는데 19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전적인 협의 과정, 설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용성을 보일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법 초안을 보면 개발 의지가 상당히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물론 이 규제 권한에 대해 가지고 이양을 받아서 나는 개발을 하겠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피력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호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본다면 다른 정부라든가 의회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불수용 가능성이 있는 안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냥 개방적으로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국회와 정부의 동의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30초씩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면밀하고 정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야당을 대표하는 허영 의원이 이번 안을 발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도지사가 나와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청신호이다라고 보이는 것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실제 준비 기간 한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4월 말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프렌2에 대한 나름대로의 카드까지 준비를 해보면서 치밀하게 내용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 결국 뭐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냥 너무 방대하게 하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환경이란 거는 너무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치에 너무 기대다 보면 오히려 도태가 되고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발족한 지원위원회라든가 자문당과 아주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강원도와 또 도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주문도 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님, 나철성 소장님. 상황 변화에 따라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